저에서 홍역이 발생했다고? 홍역 발생했고 지금 돌아가시고 이렇게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현실을 좀 직접 보고 앞으로 바른미래당 또 정책을 마련하는 데 대해서 왔습니다. 여러 상임 회장들을 만났습니다만 최저임금제 주 52시간 근로제 스타필드 입점에 대한 건수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도시 중심부의 대형 유통마켓이 들어서지 가게하는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저희는 들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우리 당에서 적극적으로 입법화를 추진하고 중심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창원에 오면서 창원 경제가 아주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창원의 수출액이 2018년 3분기에 3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가 감소된다. 창원시 인구가 매년 평균 5천 명씩 줄어서 지금 105만 인구가 이제 얼마 안 있으니까 100만 이하로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우리나라 주력 산업이 지금 침체 하강기에 있어서 기계, 조선, 자동차 이런 쪽으로 자원이 집중이 되어 있는데 그 영향을 집중적으로 아울러 창원에 있는 두산중공업이 이 정부의 원전 폐기 정책으로 두산중공업뿐만이 아니라 협력업체가 300여 개 된다고 하는데 전부 영향을 받아서 그것이 또 창원의 경제 침체에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 원전 기술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에 체코죠. 체코에 들러서 이 원전 수출 세일즈 외교를 하면서 한 말이 우리가 지난 40년 동안 원전 사고 하나도 없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원전 폐기해야 된다. 우리나라 원전 기술은 세계 최고의 기술이고 초기에는 외국의 기술을 도입했습니다만 이제 국제적인 기술로 원전 안전 기술도 세계 최고예요. 중요한 수출 품목인데 이것을 우리는 하지 않고 외국에다 팔겠다. 어느 나라 외국 사람들이 그걸 하겠습니까? 오죽하면은 지금 이곳 창원시 의회도 더불어민주당이 아버지는 당선을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몇 명 중에 몇 명입니까? 창원시 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몇 명 중에 몇 명이에요. 여하튼 압도적인 다수 아니겠습니까? 창원시 의회에서 원전 폐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내죠. 여야당이 없이 이 원자력 발전 기술과 그 산업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산업입니다. 두산중공업은 이 원전으로 최소한도 한 5천억을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원전 폐기 정책을 이제 포기를 하고 원전을 적극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수출을 하고 원전 기술 인력을 좀 늘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창원이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중요한 기초고 지표가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지금 경남에 지금 세 분이 있던가요? 근데 우리 이 국회의원 하겠다고 우리가 모아주셨습니다. 우선 우리 당에서 아직 최종적으로 후보가 결정된 것은 아니니까 우리 당의 후보다 이렇게 당대표로 공식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비 후보로서 당명을 열심히 하고 있는 이재원 후보께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를 보냅니다. 이번 우선 젊고 또 이 말하자면 토박이 정치인입니다.
이곳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까지 이곳에서 사업도 이곳에서 정치생활도 이곳에서 앞으로 창원의 미래입니다. 얼마나 그 연부역강하고 힘있게 느꼈습니까? 또 실제로 당의 부대변인을 맡으면서 당의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드렸습니다. 저는 창원이 이제 그 외부 사람으로 뭐를 하기보다는 내부 인사로 이쪽에서 잘하고 이쪽 지역 사정을 너무 잘 알고 이쪽 주민들과 혼연일치가 되는 이런 정치를 키우는 것이 창원 시민들의 또 창원시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창원시는 창원이 경상남도의 도청 프로젝트로 도지사가 지금 또 감옥에 가 있고 그 전에 도지사는 이를테면 공직 사퇴를 해갖고 15개월 동안 도저히 공백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2년 넘게 실질적인 도정 공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양당 제도의 간접인 대결 상황입니다. 김경수 도지사가 왜 구속됐습니까? 드루킹 사건에 연루되어 있고 드루킹 사건을 지휘했다는 그 죄목 아닙니까? 드루킹 사건이 뭡니까? 댓글 조작을 통해서, 여론 조작을 통해서 후보를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여론 조작을 통해서 대통령이 되려고 했었던 겁니다. 왜? 대통령이 돼야 모든 것을 나갔고 대통령이 안 되면 모든 것이 다 빼앗기는 승자독식 제도에 있기 때문입니다. 홍준표 후보도 지난번 도지사를 하면서 사퇴한 것이 대통령 후보 나가기 위한 것이었는데 여기에 다른 사람을 그 도지사 보궐선거를 피하기 위해서 맨 마지막 날까지 실제로 대통령 선거 후보면서 그게 뭡니까?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양극단 극한 정치의 폐해가 대표적으로 나타난 곳이 창원하고 강남입니다. 이 바른미래당은 이제 좀 이런 극한 대결에 정쟁 정치를 끝내자. 서로 협조하고 합의를 해서 의회가 중심이 되는 정치를 하자. 그렇게 해서 선거제도를 바꾸고 바꾼 선거에 따라서 의회가 중심이 되는 의회 민주주의를 확립을 하자. 의회 민주주의를 통해서 협치를 제대로 완성을 하고 합의의 민주주의를 하자. 대통령의 모든 것을 갖고 지휘하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니라 내각과 장관들이 소신을 갖고 정책을 볼 수 있는 이러한 정치를 펴나가자. 이런 생각에서 벌리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계획입니다. 것은 전국이 다 마찬가지인데 18개 중에 3개밖에 안 되는데 통영고성에 아직 위원장도 없고 또 후보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통영고성에 우리 바른미래당의 뜻을 같이 하고 또 통합의 정치, 화합의 정치에 앞장설 분이 있으면 여러분께서 적극 추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우리나라를 먼저 원래는 완전 반대론자였습니다. 제가 독일에 가서 보고서 우리도 원전을 폐기해야 되겠구나. 독일에서 와서 원전 폐기론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원전 기술이 세계 최고의 기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원전의 안전 기술도 세계 최고라는 얘기를 듣고 또 작년에는 대학교에 원자력공학과에 지원한 학생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최고의 기술이 바로 죽는 것은 커다란 문제다. 우리가 원전을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바꾼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 원전 사고 없다고 하는 정도로 원전 안전에 대한 확고한 자신을 갖고 있고 그런데 그 외국의 원전 기술, 원전 신규 도입이 줄고 있는 것은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독일에서도 원전 폐기를 하고 나서 화력 발전을 많이 도입을 하고 에너지 수입을 하면서 이거 원전 다시 들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논의가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고, 또
플란서에서는 원전이 중요한 에너지,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인데 원전을 줄인다고 했다가 또 다시 뭐 살리자는 얘기가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 원전 폐기로 갔다가 다시 살리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지금 원전 신규 발주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신규 발주는 더욱더 계속 생겨날 수 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준비를 해야 된다. 우리는 원전 못하겠다고 하고 나가서 원전 우리가 팔겠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한 기에 뭐 몇 조 원씩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말이죠. 지금 뭐 체코 같은 경우도 그렇고 중동도 그렇고 그 원전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뭐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아주 소극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월 15일에 여야 5당 합의의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내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 그 합의를 하고 내가 적극 지지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것을 문희상 국회의장이 청와대 가서 얘기를 듣고 와서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얘기를 해서 제 단식을 끝내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됐었던 겁니다. 근데 그 뒤에 뭐 소극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찬성을 당론으로 결정을 했고 3가지 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지금 그 의원수 증가 늘리는 것을 확대를 반대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당론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 국민들의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지지율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도 50% 이상이 찬성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의원수 증가는 국민들이 반대하는데, 저는 300명 그 한도 내에서 해라 얘기입니다. 중앙선관위가 300명을 갖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200대 100으로 해라 그러는데, 그 200대 100이 아니더라도 300명 안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시하면 된다. 그런 생각이고, 이제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은 좀 더 본격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정당 간의 협의가 진행이 될 것이고, 저는 타협안이 나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에서는 지금 이게 안 되면은 소위 패스트트랙으로 걸어놓자라고 하는 논의가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그 협의와 합의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은 내년 4월 선거 총선에 대응할 수 있게끔 그 시간에 맞춰서 패스트트랙을 가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거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반드시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